센트럴 비뇨기과 송경민 원장입니다. 양성 전립선 비대증이란 전립선이 비대해지면서 방광 하부에 소변이 나오는 길을 막아 소변 흐름이 막히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합니다. 즉, 전립선의 크기가 증가하면서 배뇨가 힘들어지고 이로 인해 배뇨 곤란과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기기도 합니다. 양성 전립선 비대증의 원인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으나 전립선은 남성 호르몬 의존기관으로 전립선의 성장과 기능 유지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남성 호르몬이 필요합니다. 때문에 남성 호르몬이 전립선 비대증의 원인이라고 알려져 있으며 유전적 요인과 가족력 등도 전립선 비대증과 연관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양성 전립선 비대증의 대표적인 증상은 배뇨 증상을 통틀어 하부 요로 증상입니다. 배뇨를 시작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거나 배뇨 후에도 계속해서 소변이 나오며 소변을 다 본 후에도 개운치 않습니다. 이렇듯 방광이 다 비워지지 않으면 방광에 남아있는 소변에 세균이 성장하여 요로 감염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소변 찌꺼기로 인해 방광벽이나 요로에 결석이 생길 수 있으며 전립선 안쪽으로 정맥이 확장되거나 찢어져서 혈뇨를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남겨진 소변이 신장 쪽으로 거꾸로 역류하는 증상이 장기화되면 심부전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양성 전립선 비대증 치료에는 쉽게 말해 배뇨 곤란으로 인해 생활에 지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전립선 비대증을 치료하기 위해 첫 번째로 일단은 증상이 심하지 않다면 경과를 관찰해 보면서 좌욕이나 배뇨 습관 개선, 수분 섭취량 조절, 식이요법 등으로 증상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증상이 심할 경우 약물적 치료 혹은 수술적 치료가 필요합니다. 발기부전은 흔히 찾을 수 있는 질환으로 남성이라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질환입니다. 전문적으로는 만족할 만한 성행위를 할 수 있을 만큼의 발기가 안 되거나 발기가 유지되지 않는 상태가 지속될 경우를 발기부전이라 정의합니다. 발기부전은 기질적 원인, 심리적 원인, 혹은 생활습관 등의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치료가 필요합니다. 원인에 따라서 약물 치료, 수술적 치료, 호르몬 치료, 체외 충격파 치료 등 다양한 치료 방법이 존재합니다. 갑작스럽게 옆구리 통증이나 복통이 발생하면서 구역질이나 구토 등으로 응급실 등에 내원하는 환자들 중 가장 흔한 질환은 요로 결석입니다. 요로 결석은 콩팥, 요관, 방광 또는 요도에 돌이 있는 것입니다. 콩팥 등의 요로계에 돌을 만드는 성분이 많거나 돌을 억제하는 물질이 부족해서 생성되는 것입니다. 우선 소변에서 혈뇨가 보이거나 옆구리 통증이 심한 경우 혹은 하복부 통증이나 오심과 구토 증상이 가장 대표적인 요로 결석의 증상입니다. 이러한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 CT나 초음파 혹은 단순 복부 촬영을 통해 요로 결석을 확인하고 치료를 진행합니다. 특히 CT는 결석을 진단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저희 센트럴 비뇨기과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CT를 도입한 비뇨기과 의원입니다. 요로 결석의 치료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기대요법입니다. 대부분의 요관 결석은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외부로 배출됩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와 활동량을 늘리는 것이 결석 배출에 도움이 됩니다. 하부 요관의 4mm 미만의 작은 결석은 90% 이상 자연 배출됩니다. 두 번째는 체외 충격파 세속술입니다. 체외 충격파를 이용한 세속술은 통원 치료로 가능하며 결석 환자의 90% 이상은 이 방법으로 완치가 됩니다.
마취나 입원이 필요하지 않고 몸에 칼을 대지 않고 치료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개 1, 2회 정도면 결석이 작은 크기로 깨져 자연 배출됩니다. 하지만 결석의 종류, 크기, 위치에 따라서 3회 이상의 시술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수술입니다. 수술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며 내시경이나 복강경 혹은 개복술을 통하여 결석을 제거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특히 운동 전이나 후, 사우나 전에 충분한 수분의 공급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저염식 식습관, 즉 싱겁게 드시는 것입니다. 음식을 짜게 드시면 칼슘석 등의 거의 모든 결석의 생성을 촉진하기 때문에 요로 결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과다한 육류 섭취를 자제하는 것입니다. 고단백 식이는 소변 중 칼슘과 수산, 구연산 배설에 영향을 미쳐 결석 생산에 관여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적절한 체중 조절입니다. 비만이나 이와 관련한 대사 기능의 변화는 결석 유발의 위험 인자들이기 때문에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요로 결석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다섯 번째는 수산이 풍부한 음식을 피하는 것입니다. 시금치, 초콜릿, 아몬드 땅콩, 잣, 호두, 콜라, 딸기, 코코아, 커피, 술 등의 수산이 풍부한 음식을 자주 섭취할 경우 수산과 칼슘에 의한 요소그 발생이 촉진되므로 이런 음식들의 과다 섭취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 번째는 구연산이 포함된 과일, 오렌지, 레몬, 귤, 자몽, 토마토, 야채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 요로 결석을 확인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체외 충격파 세석술이란 신장, 요관, 방광 등 요로의 결석을 제거하는 대표적인 시술입니다. 몸 밖에서 높은 에너지의 충격파를 발생시켜 이 충격파를 이용하여 결석을 깨트리는 방법으로 마취나 입원이 필요 없고 간단히 시행할 수 있습니다. 체외 충격파 세석술 시행으로 결석을 깨트리게 되면 결석이 몸 밖으로 배출되는데 하루 3리터 정도의 물을 섭취하는 것이 깨진 결석을 배출하는 데 좋습니다. 또한 결석이 빠져나가는 도중에 일부 혈뇨 혹은 통증이 동반될 수 있으나 이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일부 경우 증상이 소실되더라도 잔석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체외 충격파 세석술을 진행하신 이후 특별한 증상이 없으시더라도 재차 방문하셔서 잔석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럽고 건강한 배뇨와 성생활은 삶의 질을 높일 뿐 아니라 일상생활에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비뇨기 질환과 고민의 해결은 단순한 문제 해결이 아닌 자신감과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배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뇨기 질환 및 수술에 대한 상담은 반드시 전문의를 통해서 진행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